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무기, 20년간 연간 손실 0원, 연간 최고 수익 250억 원, 여의도 최강의 프랍 트레이더가 알려주는 백전백승 주식 투자법, 김진지음 한스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프롤로그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1장 사람들은 왜 주식을 살까? 2장 프랍 트레이더의 주식 투자는 무엇이 다른가? 3장 프랍 트레이더의 시장 분석법 4장 프랍 트레이더의 리스크 관리 5장 프랍 트레이더의 실전 투자법 6장 앞으로의 주도주를 찾아서 부록 주린이 탈출을 위한 경제지표 해설 12선 에필로그 가장 쉬운 주식투자법 추세 추종자가 되라.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 읽어보고 5장 프랍 트레이더의 실전 투자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저는 올해로 20년차 경력의 프랍 트레이더입니다. 주식을 제법 안다는 분들도 프랍 트레이더 혹은 프랍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전에서는 프랍 트레이딩을 은행이 고객의 예금 및 신탁 자산 외에 자체 자산이나 차입금 등의 자기 자본으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관에 소속되어 주식 투자로 수익을 구현하는 투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프랍 트레이더만 20년 정도 했으니 나름 이 바닥에서 꽤나 경력을 쌓았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아직 저보다 더 경력 많은 프랍 트레이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증권사 프랍 트레이더가 이렇게 오랫동안 롱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투자 환경의 제한도 많은 데다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별다른 탈 없이 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운 좋게 20년 이상 프랍 트레이더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할 수 없는 것에는 욕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비유되는 주식시장에서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공부와 투자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껏 제가 쌓은 경험과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손실과의 싸움이다. 프랍 트레이더로서 기관에서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이 개인 투자가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다는 걸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기관에서 회사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 성격과 목표,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지난 20년간 프랍 트레이더로서 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이라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위기 상황에서 큰 손실만 보지 않는다면 수익은 항상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2002년 카드 사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 등 굵직한 위기 상황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점에 손실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 1년을 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방어하다 보니 제 운용 실력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 좋은 주식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주식 투자가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방어하지 못해 결국 투자 실패로 끝나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잃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이 명제를 독자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러한 투자는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제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풀업 트레이더 혹은 펀드 매니저들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영화 부산행에서 주인공 서구의 직업이 펀드 매니저로 나오는데요. 이를 알게 된 상화, 마동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개미핥기? 극장에서 이를 보던 저는 일순간 얼굴이 붉어졌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우리나라 풀업 트레이더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가에게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에도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의도의 수많은 풀업 트레이더와 펀드 매니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가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자산운용사에서 공모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과는 약간 다른 사모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요. 각종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를 말하며 흔히 헤지펀드 매니저로도 불립니다. 기관 투자가 중 갑 오브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투자가들도 있습니다. 주로 연금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풀업 트레이더들로서 운용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직접 운용하기도 하고 자산 운용사의 위탁 운용을 맡기기도 하는데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는 소위 가장 끝발 잇는 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자금이 아닌 회사 고유 자금을 운용하는 저와 같은 풀업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의 경우에는 직접 운용도 많이 하지만 위탁 운용도 많이 하는데 증권사의 경우에는 직접 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처럼 같은 기관 투자가라 해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운용하는 자금의 성격이나 자금의 수익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운용하는 방식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주 목표가 시장 투자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단계 중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저와 같은 풀업 트레이더들은 절대 수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는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2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주식형 헤지펀드들도 풀업 트레이더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풀업 트레이더드 출신들이 헤지펀드로 많이 옮겨가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절대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명제 때문에 풀업 트레이더나 헤지펀드의 투자법이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법이라 생각합니다. 20년차 풀업 트레이더에게서 얻을 수 있는 7가지 투자의 무기. 이제 저와 같은 증권사 풀업 트레이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프랍 트레이더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랍 트레이더의 직업적 특성과 그로 인한 투자의 특징, 장단점 등을 알게 되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이를 적절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프랍 트레이더는 금융기관의 고객 자산이 아닌 회사의 자산, 즉 고유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1년 기준으로 결코 손실을 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증권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증권회사는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큰 금융기관입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일 때는 대체적으로 증권회사의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자산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해에는 실적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자산 운용부서에서 시장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다면 그것이 벤치마크 지수를 훨씬 초과한 결과라 할지라도 회사에 부정적으로 주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전에 모 회사에서 제가 1,000억 원 정도를 운용할 때였습니다. 그해 주식시장이 좋아서 제가 25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회사 순이익은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설령 250억 원의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약 1,000억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약 5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하락률이 20%가 넘었던 해이니 제가 시장 수익률보다 아웃퍼폼하면서, 여기서 아웃퍼폼이란 시장 수익률보다 좋은 투자 수익률을 말합니다. 아웃퍼폼하면서 10%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더라도 100억 원 넘게 손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회사 전체 이익의 5분의 1을 까먹는 결과가 됩니다. 시장보다 선방했다고 해도 회사에는 역적 아닌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증권사 프랍 트레이더딩 부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회사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건 1년 기준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절대 명제가 존재합니다. 단, 반대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대규모 수익을 거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론 중 핵심은 복리 효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권사 고유 계정은 시가평가라는 회계상 제한 때문에 1년 이상으로는 복리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가평가란 연말 가격 기준으로 다음의 주식의 취득가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투자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죠. 증권사 프랍 트레이더는 이처럼 1.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며 2. 1년 기준으로 손실은 최대한 없애야 하고 3. 꼭 주식 투자를 통해 대박을 낼 필요는 없는 그런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다른 기관 투자가들에 비해 프랍 트레이더만의 독특한 투자 환경이나 목표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런 프랍 트레이더들의 독특한 환경이나 목표는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목표와 상당히 닮아 있지 않나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랍 트레이더만의 경쟁력을 개인 투자가들이 적절하게 이식받을 수 있다면 투자의 내공이 쌓일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에서 주식이라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때는
위기 상황에 큰 손실만 보지 않으면 수익은 항상 따라온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이것.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손실을 제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평생 동안 행복한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20년간 프랍 트레이더로서 일하면서 경험했고 입증한 것이 바로 이 명제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손실을 제한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가가 아니라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책은 7가지 무기라는 제목처럼 7가지 핵심 테마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목표 설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투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의 3단계, 즉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관리, 매매 과정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전 투자 상황에서 적절한 포트폴리오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시장의 추세를 이해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다섯 번째로는 이 시장 추세 안에서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식을 사고 파는 시그널이 되는 변곡점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7번째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핵심적인 부분만 압축해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투자를 오래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 와닿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서 투자하는 동안 수시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구성했던 내용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쓸 때부터 큰 도움을 주었고, 항상 친형 이상으로 저를 챙겨주신 유안타증권의 주영이 형, 새로 옮긴 직장에서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S&T 그룹장 홍영재 전무님, 하나금융투자 주식본부장 차기현 전무님, 글로벌 마켓 운용실 이동혁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과거의 연우로 이 책의 추천사까지 써주신 전균이 형, 그리고 허재환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항상 저의 등짝을 스매싱해 주신 박수인 메이크잇 대표님과 강흥모 센터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계속 존재하게끔 해주는 나의 가족, 박호순 여사님, 벌써 30년 가까이 저를 챙기느라 고생이 많은 서지 엄마 윤혜영 씨, 그리고 말 잘 듣는 모범생 고딩 김서지 양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저의 무한한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김진. 5장 프랍 트레이더의 실전 투자법. 앞서 4장까지 제가 전문 투자가로 일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독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처 몰랐던 중요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구체적인 전망이나 업종과 종목을 콕콕 찍어서 소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런 식의 전망이나 예측은 확률도 지극히 낮거니와 결코 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 외에 실전 투자에 임하기 전에 꼭 이해했으면 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 극복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2021년 이후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이 될지,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등의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1. 실전 투자를 위한 시크릿 노하우. 주식 투자 계좌를 구분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는 각자의 투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투자가에게도 투자 환경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중장기로 시류에 얽매이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장의 시류에 맞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재미삼아 마치 게임과 같이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욕구나 투자 니즈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계좌를 철저히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는 자녀의 이름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나의 계좌는 시류에 맞는 적절한 투자를, 또 하나의 다른 증권사 계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1. 중장기 투자, 최소 5년 이상, 자녀 이름의 계좌. 독신, 미혼, 혹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굳이 자녀의 이름으로 중장기 투자를 말하는 이유는 정말 자녀의 이름으로 해야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세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수 ETF 등의 적립식으로 매달 얼마씩 균일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의 투자 서적에서 가장 오랫동안 좋은 투자 방법으로 검증된 방법이니 관련 서적을 한두 권 읽어보고 그대로 따르길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 방식을 취하는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한 투자 방법에 따라 현재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대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혹은 어떤 대단한 사건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정해진 방법을 중간에 바꾸는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란 현재의 상황이나 현재의 시류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혹은 많이 떨어진 것이 투자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알려져 있는 중장기 투자 방법은 이미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시장 상황을 겪으면서 좋은 투자 방법으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증시 상황에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이름의 계좌를 권하는 것입니다. 2. 자기 이름의 주력 계좌. 개인 투자가로서 자기 이름의 계좌는 앞서 말한 저자의 프랍 트레이더 투자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 계좌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 관리입니다. 1년 365일 내내 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당시 주식시장의 주도주로 꾸리면 좋습니다. 종목을 살 때는 어떤 목표가를 두고 사지 말고 그보다는 현재 주가가 보여주는 추세만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시장보다 한 박자 빨리, 보다 현명하고 선제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흐르듯 시장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도 주식시장은 좋은 수익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이유와 파는 이유를 일치시킬 수 있다면 리스크 관리 역시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한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이름의 주력계좌 관리를 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재미삼아 하는 트레이딩 계좌. 트레이더가 직업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것이 그다지 즐겁거나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잦은 트레이딩을 통한 즐거움이
은근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재미란 포기할 수 없는 필수 영역입니다. 때문에 트레이딩이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다만 고수익을 위해 트레이딩을 자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트레이딩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투자 규모를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프랍 트레이더 중에서도 이렇게 잦은 트레이딩을 주력 방법으로 삼는 트레이더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이들인데요.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기계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어떤 친구들은 트레이딩의 정교함을 위해 서버에서 직접 주문을 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트레이더들을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보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규모는 크게 부여할 수 있지만 절대 오버나이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손실 제한도 굉장히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즉, 포지션 투자보다 잦은 트레이딩에 더욱 높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프로들의 세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좌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의 목적에 맞도록 일관성 있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아들 이름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수 ETF에 매달 일정 금액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해진 날에 반드시 매입하는 적립식 투자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에 마침 시장이 한두 달 만에 급격히 좋아졌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하는 투자를 추천해 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했던 적립식 투자를 아직 하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그 친구는 수익이 좀 나와서 팔았다며 다른 종목을 꼽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사고 파는 주식 투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를 활용하는 법. 오늘날 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처음 입사했던 때가 1998년인데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기업 보고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것이 매년 발행되는 상장기업 분석이란 책이었습니다. 이 책자는 최근에도 발행되고 있는데요. 예전만큼의 인기는 없는 듯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거의 매일 수십 개의 각종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고 투자 관련 뉴스 채널도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들이 쏟아내는 기사 역시 방대합니다. 거기에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유튜브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를 위한 정보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적절한 정보를 골라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정보에 관해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보가 많다 보니 잘못된 정보 혹은 나쁜 의도로 작성된 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대체적으로 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말해주는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입니다. 1. 답을 제시하는 정보는 좋은 정보가 아니다. 많은 투자가들은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뚜렷하고 구체적인 답이 있는 정보를 좋아합니다. 이는 개인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직업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투자 정보 중에서 내 투자 환경에 딱 맞게 작성된 정보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답을 제시한 정보가 실제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보는 없다고 하더라도
혹은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하나의 시장이나 산업, 기업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를 활용하면서 나를 위한,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적게는 10개 내외의 보고서를 읽는 편인데, 이 중 5페이지 이하의 보고서는 아예 읽지 않습니다.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맨 뒤에 있는 숫자만 봅니다. 보고서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보고서란 최소한 30페이지는 넘는 보고서입니다. 저도 과거에 잠시나마 리서치 업무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3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쓰려면 최소한 자기만의 논리 구조와 그 이상의 인사이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와 그 이상의 지식 안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와 지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저처럼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식은 얼마에 사고 이 주식은 얼마에 팔라처럼 답을 제시하는 정보에만 집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명확한 정보의 경우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은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서의 정답은 나의 투자 환경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보는 나에게 맞지 않는 정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꽤 깊이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동영상 채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깊이 있는 긴 주제를 다룬 혹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는 정보들을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관련 종목을 관심 있게 보다가 정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